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지성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유전자 검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유전자 검사 이야기가 끝나고 이어서 임상 실험에 관한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Fly me to the moon. 네, 지난 회에서 그 조직 슬라이드 어떻게 신청하는지 둘러싸고 뭐 전화로 이렇게 문의해가지고 결국 통화를 하셨어요. 그럼 수술 받았던 병원 가서 슬라이드 받았습니까? 네, 마침내 받아왔는데요. 네, 저도 원래는 이제 둘이 같이 가려고 했었죠. 네, 근데 왜냐면 본인이 가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런데 장맥주님이 혼자서 가셔서 받아오셨어요. 뭐 가족관계 증명서 가지고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혼자 신분증이랑. 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날 또 유달리 날이 춥고 네, 워낙에 멀어서 그 장맥주님이 그냥 혼자서 가는 게 낫다고 네, 혼자 다녀오셨죠. 네, 이 장맥주님이 저랑 같이 바깥에 나가실 때 원래는 이제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는 분이신데 네, 큰 가방을 하나 이제 제가 아프고 나서부터는 들고 다니시는데 네. 그 가방 안에 이제 별의별 게 다 들어있잖아요. 도라에몽 가방 비스무리하게. 네. 이제 그 안에 뭐 휴지부터 해서 물티슈 뭐 저의 뭐 속옷, 우산, 우산. 담요, 네. 뭐, 제가 좀 이제 여름철에는 원래 좀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까 뭐 네, 비상시 입을 수 있는 펫조 뭐 별의별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게가 상당해요. 사실 하나하나는 무겁지 않은데 껌이랑 사탕도 있고. 맞아요. 혈당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그쵸. 그래서 약간 네, 마스크 예. 뭐. 진짜 그런 거를 막 들고 입고 주고 다니니까 혼자서 가면 단촐할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괜히 저랑 같이 간다고 이제 저 케어한다고 그러는 거보다는 그냥 아무리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그냥 나 혼자 몸이면 오히려 간단하고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러라고 했죠. 그리고 병원은 일단 가면 진이 빠져요. 음, 그리고 느낌에 실제로는 빨리 끝났는데요. 가서 뭔가 또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뭐 병리과에서 신청, 뭐 신경외과에서 안내받은 대로 했는데 뭐 외래 접수해서 뭐 그게 아닌데요 이럴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건 혼자 가는 게 낫겠다 해서 혼자 갔는데 그냥 다 일사천리로 잘 됐습니다. 아, 그래서 네. 주직 슬라이드를 받아왔죠. 네. 그러면은 그 받아온 슬라이드는 지금 다니시는 병원에 갖다 내셨나요? 네. 그래서 다행히 받아오셨고요. 네, 그거를 이제 바로 그날 지금 다니는 병원에 갖다 내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 집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나 했더니 거기서 이제 가능하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다. 네, 실온도 안 될 건 아니지만 네. 좀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집 냉장고에 넣어놨죠. 평소에 과일 넣어두는 네. 칸에. 네.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그 냉장고가 괜찮을 것 같아서 넣었지만 왠지 김치 냄새가 배일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또 되게 파김치가 집에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네, 그거를 봉투를 막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네, 그걸 또 지퍼백에 바리바리 넣었어요. 네, 냄새 배이지 않고 좀 오염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제일 냉장고 아래 칸, 그 과일 칸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다가 소중하게 넣어놨죠.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요청하기 위해서 네, 장맥주님이 갖다 내셨죠. 네, 이때는 좀 날이 풀려가지고 원래는 날이 풀린다고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하셨지만 네, 날이 전혀 풀리지 않고 너무 춥더라고요, 네. 여전히.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셨습니다. 집에 나가서, 집 밖으로 나가서 한 1분 정도는, 이 정도면은 자전거 타겠는데? 하다가 1분 1초째부터, 네, 61초째부터, 아니구나. 저희 집에서 병원이 자전거로 가면 가깝고 택시 타고 가도 가까워요. 근데 네, 대중교통은 없어요. 그렇죠. 네, 되게 돌아가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접수를 했습니다. 네, 재밌는 에피소드가 해피닝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집에서 그렇게 바리바리 쌌던 네, 슬라이드. 네. 김치 냄새 배지 말라고. 네, 김치 성분이 암세포와 섞이지 말라고. 네. 네,
암세포 DNA 검사했는데 한국산, 중국산 배추인데 이렇게 나오지 않게. 네. 네, 근데 이제 그 접수를 하니까 받은 간호사님이 그거를 병리과로 전화를 하셨죠. 네, 어떻게 접수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거기서 또 이제 물어보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병리과 담당자와 그 간호사님이 통화하는 와중에 네. 간호사님이 이 슬라이드가 봉인이 되어 있어서 안에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봉인 우리가 한 건데 네, 너무 웃겼어요. 네. 원래 이렇게 밀봉돼가지고 전해줘야 되는 줄 아셨나 봐요. 그랬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잘 접수하고 왔습니다. 원래는 뭐 수납하는 방법 같은 거 되게 복잡하게 알려주고 뭐 네. 저희 담당 교수님 계실 때 와야 돼서 뭐 무슨 요일에 와야 된다 네. 이래가지고 그날 맞춰 간 맞춰서 간 거였는데 거였죠. 네. 사실 뭐 교수님이 그날 진료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수납도 그냥 뭐 그렇게 설명했던 거랑 달리 오픈카드로 된다고 네. 분납을 할 경우에만 그 아, 설명이 필요한 거였고 네, 네. 한 번에 일시불로 결제할 거면 괜찮다고 해서 금방 왔습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처음 접수했을 때는 조직 슬라이드 돌려받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이번엔 재접수이기 때문에 그런 문자를 안 보내준다. 왜 안 보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알아서 찾아가야 된다. 네. 뭐, 알겠습니다. 알아서 3개월 내에 연락해서 가져가라 네, 라고 그런 설명을 하셨죠. 해주시느니 그냥 문자 보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접수랑 재접수는 차별하는지. 그러게요. 네, 문자 보내는 거 혹시 네. 일일이 손으로 보내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재접수까지는 하지 말자. 네. DNA 분석하기도 바쁘다. 네. 그런지도 어쨌든, 몰라요. 네. 네. 뭐, 나름의 이유는 있을 거예요. 네, 그 Z세대 병리과 직원이라 네. 가지고 PC로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네. 때문에 모든 걸 예, 손가락으로. 예. 카카오톡 PC 어, 버전 이런 게 있는 줄 모를지도 모르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유전자 검사는 이제 특정 유전자 변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특정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는 이유는 주로 이 임상시험을 받기 위해서인데, 어떤 유전자 변이에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임상시험이 나오면 그거 우리도 신청하게, 그래,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임상시험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런 임상시험 정보는 저희도 알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아실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임상시험 참여 포털이 있어요. 아,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네. 이제 지금 원하는 질병, 찾고 싶은 질병, 임상시험이 현재 진행 중인 질병명으로 네. 검색하면 나올 거고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교모세포종이기 때문에 교모세포종으로 검색하면은 네. 현재 막 여러 가지가 뜰 거예요. 네. 근데 종료된 것도 뜨거든요. 네. 종료된 거는 참여할 수 없으니까 현재 모집 중인 것만 골라보시면 되고요. 그 네. 필터도 있어요. 모집 네. 중으로 조건을 바꿀 수도 있고요. 네. 교모세포종은 4건밖에 없더라고요. 많은 네. 건 아니죠. 네. 그 네 건 중에 유전자 검사를 해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건도 있나요? 네 아, 건 어떻게 되나요? 4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저희도 이제 좀 이야기를 많이 듣고 기사 검색 등을 통해서 네. 좀 이름이 익숙한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입니다. 네. 아, 이거 저희도 교수님한테 여쭤봤었었죠. 네. 그렇죠. 주변에서도 이거 받으라고 하는 분들도 덜어 있고요. 네. 환우의 카페에도 올라와 있어요. 네. 난 이렇게 받았다 뭐 이런 경험기도 있을 거예요. 네. 이거 뭐 그럼 댓글 막 엄청 많이 달려요. 그쵸. 네. 궁금한 게 너무 네. 많으니까. 이게 뭔가 그 차세대 치료법 약간 희망의 빛 같은 존재라서 네. 네. 근데 요게 재발한 환자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당장 저희랑은 관계는 없어요. 네. 다행히 아직까지 저는 이제 재발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발률이 워낙에 이 병이 높기 때문에 네. 저희도 재발하게 되면 이 중성자 포획 치료를 받고 싶어요. 네. 근데 환우회 그래서 막 찾아봤죠. 네. 근데 환우회 카페에 인천 송도에 가라 뭐 이런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건 잘못된 정보 같은 게 저희가 교수님한테 문의했을 때 네. 이거 효과 있냐? 우리도 하고 싶다 했더니 우리도 하고 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재발했을 때 여러 조건 맞아떨어지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네.
굳이 뭐 어디 갈 필요 없다라고 네. 하셔가지고, 한우의 카페는 뭐 표준 치료 끝나자마자 뭐 어느 병원에 가서 이름을 접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네, 그럴 필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모든 병원에서 이걸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저희가 다니는 병원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 임상시험 참여 포털에 이 임상시험이 이렇게 이름으로 올라와 있어요. 네. 재발성 교모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단일군 공개 제2상 임상시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뜻인가요? 내용이 너무 길고 네. 어렵고 해가지고 저희도 몰라서 AI한테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임상시험도 저희가 이제 뭐 이게 누가 저희한테 알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좀 내용을 긁어다가 일부만 네. AI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더 궁금하고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전문 의사 선생님한테 문의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는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네. 혹시라도 저랑 같은 이제 막막한 상황에서 뭐 없나? 이렇게 환우의 카페를 찾는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앞으로 제가 드릴 이야기들은 되게 지루한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귀에 잘 들리지도 않고 네. 제가 최대한 제가 이해한 바대로 조금 쉽고 간단하게 조금 뭉뚱그려서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 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이거는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 영어로는 BNCT라고 부르네요. 네. 아주 독특하고 혁신적인 치료법인데 네. 일종의 정밀 타격 세포 내 방사선 치료,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도 쉽진 않아요. 네. 네. 이거는 기존의 방사선 치료하고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데요. 네. 일단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환자에게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붕소 약물을 주입합니다. 네. 그러니까 암세포가 붕소라는 거를 잔뜩 먹게 되는 거죠. 네. 그 후 의료용 중성자를 몸에 쏩니다. 네. 그러면 암세포 속에 일단 들어갔잖아요. 붕소가 많이. 네. 그럼 외부에서 쏜 중성자와 그 붕소가 만나서 세포 안에서 작은 핵폭발이 일어나게 된대요. 몸 안에서 핵폭발이 일어나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렇죠. 좀 무서워요. 근데 이 폭발은 딱 암세포 하나 크기만큼만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것도 머리에서 일어나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핵폭발이 내 머릿속에서. 네. 근데 다행히도 주변의 정상 뇌세포는 거의 다치지 않게 하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할 수 있대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긴 이름 중에 끝에 제2상 그랬잖아요. 네. 이게 1상이 있고 2상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임상시험에서. 2상이라는 거는 1상에서 확인된 안전한 용량을 바탕으로 네. 실제 환자들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라고 하네요. 이거는 일상보다는 그래도 좀 진척이 된 단계이고, 네. 기존 방사선 치료는 하면은 막 옆에 뭐 다른 세포들도 많이 죽는데, 네. 얘는 암세포만 딱 죽이는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재발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참여 조건이 좀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이 확실히 돼야 돼요. 네. 재발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요. 객관적으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재발했음이. 네. 조직검사나 MRI 통해서 이 사람은 재발이 확실하다. 네. 그리고 체력 조건도 좀 필요해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뭐 본인의 일상적인 관리를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고 스스로 거동도 가능하고 그래야 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MRI상 그 병변이 확실해야 됩니다. 네. 조영제를 넣고 찍은 MRI에서 종양이 뚜렷하게 보여야 되는데요. 네. 이제 만약에 뚜렷하게 안 보인다면 그 특수 PET 검사, PET, CT 이런 검사 있거든요. 네. 이런 걸 통해서 암세포가 활동 중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방사성 치료를 이미 받았었을 거예요. 아마 표준 치료 때문에. 네. 그럼 과거에 받은 방사선 치료 합계량이 70 그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방사선은 그 그레이가 GY라고 단위가 되어 있는데요. 킬로그램 뭐 이런 단위처럼 이 선량을
측정한 단위인데 70그레이 이하여야 됩니다. 네. 너무 많은 방사선을 이미 받았다면 뇌 조직의 안전을 위해 제외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대 수명이 3개월 이상이셔야 돼요. 네. 치료 후 효과를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최소 12주 이상은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셔야 하고요. 네. 그리고 기타 장기 기능이 정상이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표준 치료 받을 때도 계속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 통해서 어느 정도 건강이 되나, 네. 신장, 간 기능, 치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건강해야 되니까요. 네. 요게 이제 들어보니까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네, 뭐,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임상시험인 거죠? 그런 치료법인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것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뭐, 유전자 검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 거는 그럼 다음 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럴게요. 네.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 darling.